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플러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8월 약 60년 동안 일반인의 통행이 제한됐던 덕수궁 돌담길 100m 구간이 시민들에게 개방되는데요. 서울시가 문화재청과 업무 협약을 맺고 나머지 70m 구간을 모두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최판수 의원은 덕수궁 돌담길 전 구간이 개방되면 역사가 흐르는 거리로 관광객들의 발길이 더 많아질 거라는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1959년 영국 대사관이 점유하면서 약 60년 동안 일반인의 통행이 제한됐던 덕수궁 돌담길. 지난해 8월 100m 구간이 시민들에게 개방돼 하루 평균 많게는 2,000명의 시민들이 덕수궁 돌담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70m 구간은 영국 대사관 측의 사정으로 개방되지 않고 있는 상황. 오는 3월부터는 이곳 현문을 통해 덕수궁을 관람할 수 있지만 연결되지 않은 돌담길은 여전히 돌아가야 합니다. 이에 서울시가 문화재청과 업무 협약을 맺고 폐쇄된 덕수궁 돌담길 70m 구간의 개방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폐쇄된 구간의 담장을 따라 길을 만들어 덕수궁 돌담길을 연결시키는 방안을 문화재청과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덕수궁 돌담길을 따라 대한문과 덕수궁길, 영국 대사관과 서울시 의회로 통하는 새로운 둘레길이 조성됩니다. 서울시는 또 덕수궁 돌담길의 모든 구간 개방을 통해 도심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새로운 보행축이 생길 거라는 전망입니다. 또 지금 문화재청에서 하고 있는 고정의 길이 또 있습니다. 그 길과 저희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지게 될 길을 통하게 되면은 이제 세종대로서부터 이제 정동호 공원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길이 또 하나 생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시민분들께서는 더욱 이제 보행을 하시면서 역사의 정취를 많이 느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의 발길이 더 많아질 거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영국 대사관 앞 70m가 개통이 되면 정말 그 역사 속의 어떤 보행길이 되지 않겠느냐. 역사가 흐르는 어떤 스토리가 있는 거리로 관광객들도 더욱더 많이 찾는 곳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오는 2월까지 문화재청과 구체적인 연결 방안을 만들어 문화재 현상 변경 심의 등 관련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덕수궁 돌담길은 모두 1.1km 정도. 서울시와 문화재청 관계자들은 이르면 상반기 시민들이 덕수궁 돌담길의 모든 구간을 걸을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TBS 이혜진입니다. 서울시가 전통시장 화재를 막기 위해 3대 특별 대책을 추진합니다. 누전이나 과전류 등 전기 이상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데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주찬식 위원장은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현재 전통시장의 구조를 지적하며 빠른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가게 사이로 거센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천장은 무너지고 바닥엔 과일 상자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지난 12일 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시장에서 발생한 화재입니다. 서울시는 전통시장 화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3대 특별 대책을 추진합니다. 먼저 점포별 두꺼비집에 감시 센서를 설치해 누전이나 과전류 등 전기 화재 요인을 24시간 감시합니다. 그동안 방문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던 것에서 나아가 실시간으로 전류량을 파악해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겁니다. 어떤 전선에서 정전이 일어나거나 누전되거나 이런 이상이 있을 시에 인터넷을 통해서 관제 시스템으로 이렇게 정보가 가게 됩니다. 그럼 정보가 가게 되면 그 정보를 보고 관제하는 곳에서 문제가 있는 점포에 출동해서 시장 내 자율 소방대를 구성해 야간 순찰을 하며 화재를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가 가능하도록 소화기를 비롯한 진화 물품도 지급합니다. 또 설 명절을 앞두고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서울 시내 전통시장 6만여 점포를 대상으로 화재 예방 긴급 점검에도 나섭니다. 전통시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현재 전통시장은 아주 취약하게 돼 있어서 화재가 나면 빨리 번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현대화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시는 이 밖에 자치구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올 상반기에 전통시장 140여 곳, 19,000여 점포를 대상으로 전기 안전 점검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BS 류밀희입니다.
서울의 여성 리더들이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서울시의회 여성의원과 여성단체 대표 등 약 250여 명이 참석해 2018년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는데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모임에서는 특별히 여성의 기록을 기억하는 길, 이른바 여기로를 조성하고 제막식을 열었습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서울시의회 여성위원들과 함께 서울시 여성 리더와 함께하는 신년회를 열었습니다. 서울시의회 여성위원과 여성단체 대표, 경제, 문화계 여성대표 등 약 250여 명이 참석해 2018년 희망 메시지를 함께 전달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우리 서울 지역의 여성들이 한번 모여보자.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모임을 했는데요. 여성들이 그 중심에 서서 서로 손잡고 밀어주고 이끌어주면서 그 국민들의, 시민들의 기대에 우리가 부응해. 새해에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배제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신년회 부대 행사로 역사 속 여성의 기록을 기억하는 길, 이른바 여기로를 조성하고 제막식도 함께 열었습니다. 불황 여성 등을 보호하던 시립 부녀보호소 자리에 들어선 서울 여성 플라자의 역사를 소개하는 조형물이 설치됐습니다. 서울 여성 플라자는 시립 부녀보호소에서 서울시 대표 여성 시설이 되기까지 서울 여성의 역사적 기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기로 조성 기념으로 17일부터 31일까지 여성운동의 중요한 성과로 꼽히는 호주제 폐지 기록과 기억 전시회도 열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이 호주제 폐지 운동과 관련해 기증한 사진 자료와 영상, 기록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과거를 같이 좀 들여다보면서 그야말로 우리 사회가 성평등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생각하고 사고하고 그리고 앞으로 변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획하는 그런 장으로 시작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이번 전시회와 같이 시민들이 성평등 사회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전망입니다. TBS 이홍석입니다. You don't look good, then I don't look good, then we don't look good. Let's make it work, please. Straight to work, please. Up your shirt sleeves. You're done talking, and I'm done talking, so we're done talking. So let's connect minds, pass the bedtime, and I'm on red line. Just cut the BS, you don't be depressed, you need to be stressed. Catch this, you're my apprentice, you need to sweat this. Just feel the tension, your teeth are clenching, your every engine. Let it guide you, get inside you, get like I do. Working together, living together, dying together. 우리로 인한 또 살아가고 싶은 젊은이들, 기존에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명일 전통시장이 10개 청년 창업을 우선 시작을 했고 이것이 이제 성공적으로 시작이 돼서 한다 하면은 각 전통시장에 청년 창업을 일으키고 할 수 있게끔 서울시 의회와 서울시 차원에서 열심히 지원하게끔 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많이 색깔도 머리를 써야 되고 맛있는 머리를 써야 되고 많이 혼나고 있어요 지금. 열심히 부지런히 하셔갖고 대박 나세요. 대박 날 거야. 명시장이 대박 날 거야. 알았지? 너무너무 좋아졌어. 청년 화이팅! 저희 청년상인이 명일 전통시장에 오픈을 했습니다. 저 각자들 좋은 아이템으로 오픈을 했거든요. 스트까지 않게끔 계속 긴장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상인 화이팅!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창업에 성공할 수 있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상인 화이팅!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행에 대해 경기도와 인천시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5일에 이어 17일과 18일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하고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운행과 차량 이부제,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를 시행했습니다. 이 정책은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의 무료 운행으로 차량 이용자의 수를 줄이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차량 이부제를 시행해 미세먼지를 최대한 억제하고자 시행한 정책입니다. 첫 시행일인 15일 서울의 대중교통 이용 승객은 지난주 같은 요일 대비 지하철 2.1%, 시내버스 0.4% 증가했고 서울 시내 14개 지점의 도로 교통량은 1.8% 감소함으로써 미세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로 출퇴근하고 활동하는 2,500만 수도권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경기도와 인천시는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앞으로도 서울시와 함께 꾸준히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10년 넘게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창신길 진입로의 교통 여건이 개선됐습니다. 창신길 진입로는 직진로가 없어 약 890m를 우회해야 했지만 교차로를 신설해 창신동 봉제공장으로 진입하는 오토바이들이 바로 진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일반 차량을 위한 유턴 구간도 신설돼 우회 경로가 약 600m 줄었습니다. 유찬종 의원은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돼온 창신길 진입로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뿐 아니라 정세균 국회의장까지 나서 주민들의 요구를 파악했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의견을 서울시에 적극 전달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훈 의원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학교 보안관과 달리 중고등 특수학교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배움터 지킴이를 자원봉사자로 위촉해 배치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서울 746개 학교에 915명의 배움터 지킴이들이 1년에 1인당 880만 원의 교육청 예산을 지원받아 자원봉사자로 위촉돼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면 초등학교의 학교 보안관은 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시의 지원으로 1인당 월 급여 약 143만 원을 받으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2016년부터 배움터 지킴이 신분 개선을 서울시와 교육청에 요구해왔지만 예산과 인력관리 등의 문제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최근 학교 내 폭력과 사고 방지를 위한 활동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다며 이런 활동에 큰 역할을 하는 배움터 지킴이의 신분 전환과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도박성이 짙은 가상화폐 열풍에 청소년까지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실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사행성 놀이에 접근하고 도박에 빠지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그래서 서울시의회가 청소년 도박 예방을 위해 이 관련 조례를 준비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쉽게 사이버 도박을 접할 수 있게 되면서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도 늘어났는데요. 서울시나 시교육청이 청소년들의 도박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심각성을 느낀 서울시의회는 지난 10월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생도박 예방교육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도박에 빠진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특히 청소년 도박의 경우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에 주목해 예방을 철저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조례안 발의로까지 이어진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도박 실태,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네, 사실 지금까지 청소년의 도박 실태 조사는 꾸준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지난 2015년 중1부터 고2까지 전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계가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재학 중인 청소년 14,000여 명과 학교박 청소년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 조사에 따르면 전체 학생은 5.1%, 학교박 청소년은 20%가 도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조사에 응한 학교박 청소년들 중 35.1%가 아르바이트로 도박 비용을 마련한다고 답했는데요. 다음으로 또 이렇게 도박에 빠져 부모님 돈까지 훔쳐 판돈 3억 날린 10대,
전당포에 가짜 귀금속판 10대 등 4명 도박빚 갚고 흥청망청.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도박으로 인해 생긴 빚을 갚기 위해 절도나 폭행 등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문제성, 병적 도박자의 약 70%가 청소년기에 도박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이 처음부터 도박에 노출되는 환경을 차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할 수 있었죠. 네, 이런 문제의 심각성에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올해를 학생 도박 예방의 원년으로 삼고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는데요.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서울시의회가 발의한 조례안에는 어떤 내용이 명시돼 있나요? 네, 이순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 이 조례안은 학생들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도박의 폐해로부터 보호해 건전하고 안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할 것을 교육감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도박 예방 교육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담고 있는데요. 이 기본 계획에는 학생 도박 예방 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과 학생 도박 예방 교육을 위한 교직원 교육에 대한 내용, 또 학생 도박의 폐해를 막고 이런 학생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학생 도박의 예방과 상담, 치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전문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내용으로 담고 있죠.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작년 12월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일 조희연 교육감의 최종 승인으로 공포된 이 조례안에 근거해 본격적인 학생 도박 예방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는 일단 가장 먼저 학생 도박 실태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아이들의 도박 현황이 나온 이후에는 각종 예방 교육과 상담, 치유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도박 중독 학생의 치료기관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조례안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대상이 서울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국한됐다는 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학교 밖 청소년들의 도박 문제도 외면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각종 범죄와 유혹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건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서울시의회 플러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